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충남방송이 선정한 지역별 5대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안과 청양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도시인 태안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다와 관련한 사건, 사고와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안군 5대 뉴스를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터지자 관광 의존도가 높은 태안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면도 비축제장은 개장 이후 처음으로 문을 닫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 레저업체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주말에 이제 관광객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알바들도 한 7에서 8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후로부터는 전혀 알바뿐만 아니라 그냥 직원들도 지금 쓸 수가 없는 입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린 관광객이 태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해수욕장 피서객 수는 반토막 났고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광지형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거리 두기가 가능한 캠핑장 방문객이 급증한 겁니다. 방역과 관광, 태안은 앞으로 이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태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작은 지난 5월 소원면의 한 해변에서 정체불명의 소형 보트가 발견된 겁니다. 바위들로 형성이 돼 있어서 웬만한 보트들이 다니기에는 이제 배가 상할 염려가 있어서 웬만한 분들은 그쪽으로 정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그냥 낚시 보트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본 거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보트는 국내 미립국을 위해 중국인들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국인 6명이 보트 3척을 타고 몰래 입국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조직적인 범행에 뻥 뚫린 해상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미립국자와 관련자들에겐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피해가 발생한 지 올해로 13년. 하지만 피해민과 어장복원에 사용돼야 할 지원금은 올해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허베이조합 태안지부가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1,500억 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내부 갈등으로 2년 가까이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태안군수는 설립인가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후 방안으로 허베이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주무관청인 해수부 장관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허베이조합이 대의원 투표를 치르며 갈등 봉합에 나선 가운데 새해엔 기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국 유일의 해양국립공원인 태안군. 10년마다 실시되는 구역 조정을 앞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보존 가치가 낮은 곳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국립공원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좀 현재 상실돼 있고 보존적 가치가 없다라면 이런 데는 더 좋은 환경이 유지되는 지역을 더 확대를 해서 여기 국립공원을 운영을 하고 잘못 지정돼 있던 이런 사유지는 해제를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회복을 시켜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태안군과 주민들은 신두사구와 장안서태를 신규 지역으로 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12월 말 나올 예정이었던 최종 확정안은 코로나19로 연기된 상태. 주민들은 요구가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민선 7기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광개토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건데요. 이원 대상 간 연륙교와 고속도로 건설 등 핵심 사업이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과 경기에서 오는 분도 우리 태안에 1시간 내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성이 제고이기 때문에 우리 태안군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업 추진 여부는 2021년 상반기에 결정될 전망. 도로망 구축으로 태안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번에는 청양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청양에서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유치 등 좋은 소식이 잇따랐는데요. 이 집행부와 군의회가 갈등을 빚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충남방송이 선정한 청양군 5대 뉴스 김단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청양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필요한 회의실과 게스트하우스, 농산물 레스토랑 등을 제공하는 복합시설인데요. 사업 부지는 청양여자정복으로 문을 닫은 이후 10년이 넘게 방치되었던 폐교 활용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청양군 인구는 3만 2천여 명으로 충남에서 가장 적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유치로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청양군과 군의회는 주요 정책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맨 처음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놓고 시작된 두 기관의 갈등은 가족문화센터 건립 등의 공모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의 반발이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5개월 동안 세 차례의 부결 끝에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안과 청소년재단 설립안이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가 이 군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우선 군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과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시설을 위한 만큼 정말 잘 짓고 또 운영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군민들한테 편하지 못하게 해드린 점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군민을 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했던 일이고 다행히 지금이라도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군민 여러분들이 편안한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먹거리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먹거리 직매장에서는 하루 2번 갓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마다 생산자 실명이 적혀 있고 품질은 군수가 보증하는데요. 이 직매장을 통해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장한 직매장은 3개월 만에 매출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직접 판매한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저번에 한 번 왔어요.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오픈한다 그래서 필히 왔어요. 농민들이 농사 짓고 한 거라 믿고서로. 전체 인구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 등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규모가 작은 농가의 경우 그 피해가 더 큰데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전국 최초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도입됐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연속 일주일 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농가에게 그 차액을 군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첫 수혜를 받은 농민들은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대상 품목을 기존 36개에서 50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 조건도 완화해 월 평균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푸드 플랜, 이 로컬 푸드가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 대농같이 막 그렇게 1년에 연간 소득이 왕창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소농들, 중소 영세농들의 안정적인 그런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뭐 150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소농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또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악했던 청양군의 의료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지난 2018년 군 보건의료원에 사상 처음 전문의가 채용된 데 이어 올해는 건강검진센터가 문을 열고 5대암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 등 암 검진이 가능하며 초음파실과 내시경실 등을 갖췄습니다.
청양군은 국가 암검진기관이 없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3곳 가운데 한 곳이었는데요.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검진을 받거나 출장 검진기관에 의존하는 등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청양군도 국가 5대암 검진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이 군민들도 5대암 검진을 아주 편한 시설에서 아주 최상의 기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CT를 이용한 폐암 진단까지, 그러니까 6대암까지 검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유독 기분 좋은 소식이 많았던 청양군. 내년에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충남 지역 농촌 인구 고령화가 해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농촌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화 비율은 51.3%입니다. 지난 2010년 33.9%에서 지난 2015년 41.5%로 증가하는 등 고령화 비율은 해마다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3%에서 2015년 10%, 지난해에는 8%까지 감소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벼품종 백옥향을 지역 특화쌀로 육성합니다. 기술원은 올해 서산 등 7개 지역에서 시험한 결과 잦은 태풍과 긴 장마에도 백옥향의 안정적인 수량과 품질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옥향은 쌀알이 굵고 윤기와 찰기가 우수하며 누룽지 향이 강한 게 특징인데요. 내년에는 서산과 서천 지역을 중심으로 약 200헥타르 면적에서 재배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북서쪽 기압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로 인한 눈비가 전국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도 미끄럽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매우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 등 도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대체로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건강이나 시설물에 피해 없도록 한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거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올 한 해를 코로나19 속에서도 충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등의 성과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2020년은 어땠나요? 누군가에겐 아쉬움, 위기 혹은 새로운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위태로운 상황 속에 아쉽게 흘러간 2020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초에도 잠시 멈춰가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한 노력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